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 인터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그의 생각과 에픽게임즈의 여정을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포트나이트, 언리얼 엔진, 이런 이름 뒤에 숨겨진 핵심 통찰들 함께 찾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11살 소년이 프로그래밍에 처음 눈뜬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대한 도구를 만들어낸 과정, 또 그가 그리는 게임과 창작의 미래까지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11살에 IBM PC로 베이직을 처음 접하고 코드의 세계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하죠. 사람 이름은 잘 잊어도 코드는 생생하게 기억한다니 진짜 시작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열정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10대 시절에. 어휴, 1만 시간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점.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깊게 판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역을 스스로 탐구하고 실험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네, 이런 그 폭넓은 경험이 나중에 어떤 게임이든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용 엔진, 즉 언리얼 엔진을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된 거죠. 뭐랄까 거창한 계획보다는 그냥 순수한 호기심, 실험 정신, 이게 혁신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막 탐구하다가 그 이드 소프트웨어의 둠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처음엔 약간 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지? 이런 좌절감도 느꼈다가 오히려 딱 3D 게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개발에 뛰어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만 멋진 게임 만들자 이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도 좀 쉽게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자는 그 생각이죠. 네네, 도구요. 네. 그러니까 게임 개발과 엔진, 이 툴 개발이라는 두 바퀴가 서로를 막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같이 성장한 겁니다. 이게 사실 에픽게임즈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계속 혁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봐요. 음. UFN, 포트나이트 얼리얼 에디터 같은 것도 결국은 다 이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특히 그 사람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더라고요. 하긴 또 인간의 얼굴 인식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주 작은 어색함도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 이거 넘어서려면 피부 아래 혈관을 통과하는 빛의 산란이라든가 미세한 표정 변화로 드러나는 그런 복잡한 감정까지 실시간으로 표현해야 하니까요. 이게 그래픽 기술의 거의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죠. 최종 보스? 네. 근데 이런 기술적 도전에 대한 집념은 정말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 1 개발 때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이었던 실시간 동적 광원이나 그 건설적 입체 기하학, CSG 같은 기술들 말이죠. CSG는 그러니까 간단한 도형들을 막 더하고 빼고 해서 복잡한 3D 구조물 만드는 방식이죠. 네, 맞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게 당시엔 정말 어려웠겠네요. 네. 대부분 게임이 그냥 미리 다 계산된 정적인 광원을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빛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그림자가 막 움직이고 이건 정말 적신이었죠. CSG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막 30시간 동안 코딩에 몰두했다는 일화는 그 당시 기술적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30시간이요? 와. 네. 중요한 건 이런 개별 기술 하나하나도 대단하지만 수십 년간 엔진의 그 코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오디오, 거의 모든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확장해 왔다는 점이에요. 하드웨어 발전에 발맞춰서 계속 진화해 온 거죠. 최근에는 그 차세대 엔진 UE6에서 멀티스레딩 같은 좀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하면 요즘 CPU들은 뇌가 여러 개잖아요. 코어가 여러 개인데 네네.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동감 넘치는 게임 세계를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기술의 한계를 넓혀가려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비전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게임들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처럼 좀 고립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개방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 필수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게임끼리 아이템이 오가거나 아바타가 막 넘나들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개방적이고 거대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벌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스요?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상호작용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기존 언어들로는 그 동시성 처리나 데이터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거든요. 벌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AI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관점인데 이게 인간 창작자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그냥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팀 스위니의 여정은 정말 끊임없는 호기심과 실험 정신, 그리고 기술로 창작자들을 돕겠다는 그 일관된 철학,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뛰어난 개발자를 넘어서서 어떤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창작이 일어나도록 판을 까는 사람, 이런 느낌이죠. 그가 구상하는 개방형 메타버스와 또 AI 기반의 창작 도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지켜보는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 외에도 이 자료들 속에는 더 깊이 탐구해볼 지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런 기술 발전이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